구호 외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아줘. 프로젝트 아브라소. 네, 저희는 옥탑 무역스쿨 7기 동기 6명으로 구성된 신생 기업이고요. 네, 저희 신생 회사의 특징점 중 하나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모두 능통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한 사람이 능통한 게 아니고. 네. 네, 저희 상품은 유아용품인데요. 저희에게 멕시코는 높은 출산율과 영유아 인구, 즉 소비자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구매력과 구매의지 모두를 보유한 고객, 그들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팔아서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가능성 있는 무대라고 확신합니다. 빠빠다메 아브라소, 자녀를 사랑하는 멋진 아빠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고요. 향후 1년 내 예상 투자 규모는 300만 페소입니다. 네, 멕시코는 세계 추세가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유독 이곳만이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영유아 산업에서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 전에 중국을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인구수와 소비, 그리고 그때 이미 예상을 하고 진출했던 기업의 투자자분들의 계좌에는 적각꿀이 흐르고 있죠. 네, 아주 잘 오셨어요, 오늘. 네, 저희의 타겟이 되는 분들, 주 고객은 자칭 중산층이라고 하는 중산층이기도 한 것 같은 중산층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주부인데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안 끼세요. 물론 그분들도 여자라 손을 보호하고 싶죠. 근데 고무장갑을 낄 수 없는 이유, 설거지를 하는데 그 10분을 못 참고 아기가 달려옵니다. 안아달라고. 언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기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고 하겠어요. 그만큼 주부가, 어린아이를 둔 주부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기가 힘들고 손을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아기를 안고 엄마의 두 손이 자유로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이곳에는 한국에는 포대기 문화가 정말 오랜 포대기 문화가 있는데 이곳에는 유독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그게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실제로 아기가 등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만약에 아기를 엄마가 손으로만 안고 다닌다면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때 엄마의 반응 속도가 과연 3kg가 넘는 아기를 들고 과연 아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엄마의 반응 속도가 좋을 수 있을지 의문이 돼서 저희는 이 상품을 멕시코 시장에 판매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 상품은 한국에서 백효정 아기띠라는 회사명을 가진 회사의 아기띠 상품이고요. 네,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당연히 백효정 씨겠고, 그래서 한국의 경남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출시할 때 제품명은 아브라소로 정했고요. 제품의 특징은 면과 메쉬를 함께 사용한 소재입니다. 메쉬가 뭐냐면 그 구멍이 뚫린 천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치 모기장 같은. 그게 왜 필요한지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제품의 특징은 이 멕시코에는 없는 면과 메쉬 소재를 사용한 상품과 아이와 엄마 모두 편하고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한 것, 그리고 예상 소비자가는 1,000페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생 회사의 첫 바잉을 이 제품으로 선택하게 한 저희 우창재 씨의 상품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창재라고 합니다.
제품을 보면서 저희가 이걸 선택한 이유, 왜 과연 우리가 왜 이 상품을 선택했을까 라고 모두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아기띠는 아기의 하체 관절이 불안합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냐? 일반적인 아기띠는 아기의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퇴, 골반, 고관절이 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아기의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아기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기띠는 일반적으로 허리를 지탱하는 엄마의 허리를 지탱으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아기띠의 장점은 보시면 어깨, 아기의 엉덩이, 허리 세 군데로 아기의 체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엄마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기의 신체 온도는 일반 성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바짝 밀착해 있는 아기가 굉장히 덥고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메쉬 소재로 아기띠를 제작을 해서 아기의 피로도를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쇠나 플라스틱 소재가 거의 안 보입니다. 즉,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죠. 어디 들어갔을 때 아기띠를 접어서 바로 가방에 넣을 수 있던가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아기띠의 사용 연령은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띠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에게도 이렇게 목을 보호함으로써 엄마가 편안하고 아기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총 5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의 장점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저희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하는 아브라조의 마켓 사이즈, 참 재밌는 수치죠. 자칭 중상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멕시코엔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을 예로 들면은 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곳은 구매력보다 구매 의지가 있는 자칭 중산층, 나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중산층만큼 소비를 하려는 그런 구매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4세 이하의 유아를 둔 가정은 전체 인구의 2%, 유효시장이 240만 가구입니다. 네,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5. 그래서 맥시멈으로 봤을 때 가구당 우리 제품 2개를 구매한다고 봤을 때 240만 가구가 2개씩 구매해주고 1000페소의 가격이 있다면 48억 페소의 마켓 사이즈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기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기띠와 비슷한 제품이 멕시코에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켓 쉐어는 별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로서의 소재 사용으로서의 특화는 저희 제품이 유일하고, 또 비슷한 제품이 가격만 다르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무게가 아기띠가 감당할 수 있는 아기의 무게인데요. 최대 15kg 혹은 20kg. 이 말은 만 2세 이하의 아기밖에 들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아기띠는 만 36개월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베이비업이라는 멕시코의 아기용품 브랜드가 전국 이렇게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첫 판로 개척으로 베이비업의 매장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기용품을 파는데 엄마와 아기가 포스터에 등장하는 거는 너무나 고전적이죠. 한국에서도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기를 아빠가 보는. 여기 멕시코에서도 이런 신문기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예전
남성성이 아닌 아버지, 가정적인 남성의 역할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이벤트로 저희 SNS상에 저희 회사 페이지를 만들고 아빠와 아기가 우리 제품을 이용해서 안고 있는 사진을 받을 거예요. 그거를 포스팅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라이크 혹은 뭐 좋아요 많이 받기 이벤트를 통해 저희가 런칭할 브랜드 베이비업에 기프트 카드를 드릴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이벤트 누구한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구매력 그리고 유아용품 시장에 가장 좋은 고객 어머님들이죠. 네, 준비 단계 1년 이내에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아브라주 상표 등록, OEM 생산 협의를 마칠 예정이고요. 초기 진입 단계, 저희는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OEM 수익 그리고 1000페소대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까지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센싱 통한 멕시코 현지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감축을 하고 또 다른 아기띠를 도입해서 저희만의 라인을 새롭게 런칭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 풀 라인업 완료되면은 저수익 제품군을 조정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시간 12분 굉장히 좋은 시간을 사용하셨고요.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고 자, 3조의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는 수강생 손 들어주세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1조의 박현정이라고 하고요. 질문이 그 마지막에 중기 확장 단계에서 라이센싱을 통한 멕시코 현지 생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구체적인 어떤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적은 건지 그리고 라이센싱을 통해서 멕시코 현지 내수 생산을 하시겠다는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제품군들이 지금은 기능성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마 모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분명히 저가로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시점에 저희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소싱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센싱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통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싱을 생각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라이센싱을 해서 현지 생산을 하면 좋은 거는 시장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이프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돼버리면 이미 짝퉁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저희가 기능상의 변화를 주든 아니면 소재의 변화를 주든 아니면 가격을 낮추든 저희가 쓸 수 있는 전략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